그의 왼손은 언제나처럼 두툼한 면장갑 속에 숨겨져 있었다. 피 묻은 왼손을 바라보았다. 끔찍한 화상 흉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누구도 이해 못할 나의 상처를 그녀만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주는 것만 같았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는 그를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다. 강지훈 씨,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의 왼손에 난 흉터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았다. 도시의 숨막히는 공기,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소음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멀어졌다.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만이 유일하게 나와 외부를 연결하는 끈이었다. 비포장 산길을 오르며 트럭은 덜컹거렸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더 초록빛으로 물들어갔다. 빌딩 숲 대신 진짜 숲이, 아스팔트 대신 흙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시야 가득 펼쳐진 초록빛 풍경은 내가 버려온 과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수년간 나를 짓눌러온 실패의 잔해들, 그리고 그 실패가 남긴 깊은 상흔은 트럭의 먼지 쌓인 조수석처럼 늘 내 곁에 존재했다. 공사장 사고, 그로 인한 화상, 보상 문제로 인한 법정 다툼, 그리고 결국 잃어버린 모든 것. 그 기억들이 짐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이곳 산골 깊숙이 자리한 이 쉼터는 최소한 그 모든 것을 잠시 잊게 해줄 것만 같았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숨을 돌릴 공간이 필요했다. 도망치는 것인지 휴식을 취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더 이상 도시에서는 견딜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트럭의 문을 열고 내려섰다. 공기 속에는 흙냄새와 풀내음이 섞여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시의 매연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다. 맑고 깨끗한 공기였다. 폐속까지 시원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쉼터 건물은 소박하고 오래되었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을 주었다. 한옥 양식의 건물이었다. 기와 지붕, 나무 기둥, 마루. 모든 것이 소박하고 정겨웠다. 트럭 뒷칸에 실린 짐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책 몇 권. 그것이 전부였다.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대부분을 처분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허리를 숙여 박스를 드는 순간에도 나의 왼손은 언제나처럼 두툼한 면장갑 속에 숨겨져 있었다. 손목까지 내려온 낡은 작업복 소매는 혹여라도 그 흉터가 드러날까 늘 신경 쓰였다. 왼손 전체를 덮고 있는 화상 흉터. 붉고 거친 피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느껴지는 동정 어린 눈빛, 혹은 혐오스러운 표정. 그 모든 것이 싫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아무도 내 과거를, 내 몸의 흔적을 알지 못할 터였다. 그런 희망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그런 곳이 필요했다. 짐을 어느 정도 정리했을 때 쉼터의 관리인이 다가왔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따스했다. 그는 내게 간단한 안내와 함께 묵을 방을 알려주었다. 2층 끝방이었다. 조용한 곳이라고 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의 사연을 짐작하는 듯 했다. 관리인은 묻지 않았다.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저 환영한다는 말만 했다. 나는 그의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감사하다고. 텅 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작지만 깨끗했다. 이불이 개켜져 있고 작은 책상과 옷장이 있었다. 창밖으로는 숲이 보였다. 울창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도시의 밤하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밤마다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모를 평온함이 밀려왔다. 이곳은 나에게 잠시 멈춰 설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지난 몇 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아니, 도망쳐왔다.
과거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었다. 멈춰 서야 했다. 그리고 천천히 치유받아야 했다. 방을 정리하던 중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흘끗 본 시야에 낯선 이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여성이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다.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쉼터 안으로 사라지는 윤세연이었다. 그 역시 나처럼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온 것일까.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시선을 거두었다. 이곳은 각자의 상처를 품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일 테니 서로에게 굳이 관심을 둘 필요는 없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같은 식당에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쉼터의 텃밭을 가꾸거나 장작을 패는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관리인이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나았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묵직한 나무 토막을 도끼로 내리칠 때마다 굳게 감춘 왼손의 흉터는 옷, 소매 아래에서 아스라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때로는 소매가 거쳐 그 일부가 햇빛 아래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재빨리 소매를 내렸다. 뜨겁게 달궈진 쇠처럼 혹은 불길에 휩싸였던 지난날의 기억처럼. 그 흔적은 나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공사장의 화재, 동료를 구하려다 입은 화상, 그리고 결국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이 흉터에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나 자신은 그 흉터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나의 실패이자 깊은 죄책감의 상징이었다. 내가 더 빨랐다면, 더 용감했다면 그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거울 속 나의 지친 눈빛을 마주했다. 삶의 의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나는 과연 다시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다 끝나는 것일까? 쉼터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도시의 바쁜 시간과는 달랐다. 여기서는 시계가 중요하지 않았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배가 고파지는 것, 그런 것들이 시간을 알려주었다.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저녁, 그리고 공동 작업을 하는 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쉼터의 식당은 길쭉한 식탁이 놓여 있었고 대여섯 명이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나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노부부, 혼자 온 중년 남성, 그리고 윤세연. 그곳에서 윤세연과 나는 몇 번이나 같은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굳이 말을 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각자의 접시에 놓인 음식만을 조용히 바라보며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녀의 존재는 희미한 그림자 같았고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서로에게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 존재.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관계를 맺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다. 설명해야 하고 이해받아야 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웠다. 어느 날 오후 쉼터의 마당에서 물통을 옮기던 윤세연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물통은 그녀의 몸에 비해 너무나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다. 물통을 들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가 순간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물통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묵묵히 손을 뻗어 물통을 들어 올렸다. 묵직한 물통의 무게감이 나의 팔에 전해졌다. 꽤 무거웠다. 이것을 그녀가 혼자 들려고 했다니.
내 왼손은 여전히 두툼한 면장갑 속에 가려져 있었다. 아무리 더워도 장갑을 벗지 않았다. 순간 윤세연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렸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아무런 말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라고 말하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하는 것조차 어색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물통을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고 뒤돌아섰다. 윤세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희미한 미소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작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저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뿐인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 작은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며칠 후였다. 쉼터 건물 내부의 복도를 지나치던 중 한쪽에서 윤세연이 낡은 천장 전등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전등갓이 불안하게 매달려 있었고 낡은 사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서툴러 보였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전등을 만져보려 애썼지만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듯했다. 사다리가 흔들렸다. 위험해 보였다. 전등은 깜빡거리다 이내 꺼져버렸다. 복도에 어둠이 찾아왔다. 이번에도 나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인기척에 뒤돌아보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사다리 아래에 잠시 멈춰 서서 그녀가 했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내려오세요. 나의 첫 마디였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그녀는 순순히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공구를 건네받아 전등갓을 고정하고 전선을 다시 연결했다. 복잡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꼼꼼하게 만져야 하는 일이었다. 손놀림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때는 더 복잡하고 위험한 전선들을 다루던 때도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했었다. 그때는 능숙했다. 자신감도 있었다. 나의 지난 과거는 손에 새겨진 흉터만큼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전등이 다시 밝게 빛나기 시작하자 복도의 어둠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공구를 돌려주었다. 윤세연은 조용히 전등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까와는 다른 조금 더 깊어진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다시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어떤 온기를 어렴풋이 느낀다는 듯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이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숲속의 작은 새소리처럼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위안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는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녀가 먼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아픔을 서로에게 감추고 있었다. 나의 왼손은 여전히 면장갑과 소매 속에 봉인되어 있었고 그녀의 내면에도 분명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터였다. 굳이 캐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쉼터에 발을 들인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각자의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그러나 물통을 들어주고 전등을 고쳐준 작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아주 미미하지만 새로운 교류를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었던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았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었다. 아직은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존재했지만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갈 작은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다.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틈으로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쩌면 이곳에서 서로의 존재가 아픔을 덜어내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희망 같은 것. 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그 많은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과거에 갇히지 않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윤세연이라는 여성. 그녀도 나처럼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에게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시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녀와 또 마주칠까? 작은 기대감이 생겼다. 오랜만이었다. 내일이 기대되는 것이. 비가 내렸다. 쉼터의 낡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도시의 소음과는 다른 깊은 울림을 주었다. 둔탁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소리였다.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교향곡 같았다. 창밖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고 숲은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한 푸른빛을 띠었다. 비에 젖은 나뭇잎들은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흙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창가에 앉아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던 중 벽 한쪽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똑똑. 규칙적인 소리였다. 낡은 창문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벽지가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쉼터의 내부까지 축축하게 젖어들 터였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서둘러 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체 없이 빗속으로 나섰다. 관리인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직접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았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았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과 옷을 사정없이 때렸다. 순식간에 옷이 젖었다.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몸을 휘청이게 했다. 우산을 쓰고 나왔지만 강풍에 우산이 뒤집혔다. 그냥 우산을 접어버렸다. 낡은 창문은 생각보다 더 깊이 손상되어 있었다. 지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오는 빗물이 직접적으로 창틀로 스며들고 있었다. 창틀이 썩어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다. 허둥지둥 공구들을 내려놓고 지붕에 손상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려 몸을 숙였다. 발 아래 진흙탕이 예상보다 더 미끄러웠다. 빗물에 흙이 질척거렸다.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완전히 잃었다. 짧은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그대로 거친 바닥에 넘어졌다. 본능적으로 오른팔을 뻗어 땅을 짚었지만 엉겁결에 내뻗은 왼손이 날카로운 조각에 긁혔다. 깨진 기와 조각이었다. 날카롭게 튀어나온 부분에 손이 그대로 베었다. 욱!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왼손을 강타했다. 두툼한 면장갑이 거칠게 찢어지며 살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차가운 빗물과 따뜻한 피가 뒤섞여 손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피가 많이 났다. 빗물에 섞여 손에서 흘러내렸다. 온몸의 힘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차가운 진흙탕에 주저앉았다. 빗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통에 시야마저 흐려졌다.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는 멈출 줄 몰랐다. 망연자실한 채로 피 묻은 손을 바라보았다. 장갑이 완전히 찢어진 틈으로 왼손에 선명하게 새겨진 끔찍한 화상 흉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붉고 거칠게 일그러진 피부, 손가락부터 손목, 팔뚝까지 이어진 흉터. 그것은 내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것이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 위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세상이 나의 불운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렇게? 수없이 감춰왔던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다급하고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누군가 비를 뚫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윤세연이었다. 우산도 없이 뛰어오고 있었다. 빗속을 헤치며 달려오는 그녀의 모습.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빗속을 헤치고 나에게 다가왔다.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진 내 옷 소매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왼손을 감춰주지 못했다. 나의 깊고 오래된 화상 흉터가 그녀의 눈앞에 여과 없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이. 순간 윤세연의 눈빛이 동공 지진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놀람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내 자신의 감정을 빠르게 추스르는 듯 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침착해졌다. 윤세연은 아무런 말도 없이 빗물 고인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젖어버린 그녀의 손이 나의 피 묻은 왼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차가운 빗속에서 그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나의 손에 흐르는 피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녀의 손길은 침착하고 숙련되어 보였다. 마치 간호사처럼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했다. 그 흔들림 없는 태도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나의 눈은 자연스레 그녀의 얼굴을 향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 나의 흉터에 머물렀지만 이내 상처 부위에만 집중했다. 그 어떤 질문도 동정 어린 시선도 불필요한 위로의 말도 없었다. 그저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처치에만 온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피를 멈추게 하는 것, 상처를 보호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했다. 나는 흉터가 드러난 것에 대한 극심한 당혹감과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휩싸였다. 다시 감추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는 다 봤다.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위로를 받았다. 마치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나의 상처를 그녀만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주는 것만 같았다. 나의 숨겨진 아픔을 그녀가 알아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벽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일어나세요.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다. 빗물과 피와 진흙이 뒤섞여 있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후 그녀는 나를 부축해 쉼터 안으로 이끌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다. 그녀가 내 팔을 잡아주었다. 따뜻한 실내의 온기가 돌자 비에 젖어 싸늘했던 몸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나의 왼손은 붕대로 두껍게 감겨 있었지만 상처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었다. 손에 난 상처는 깊었다. 꿰매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법 컸다. 그 과정 내내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길었지만 이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흉터가 드러난 것에 대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동시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무언가 깨져버린 경계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과 같았다. 나의 마음 한구석에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창밖의 풍경은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나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가 나의 비밀을 함께 짊어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손에 통증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흉터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적어도 그녀 앞에서는. 왼손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며칠 동안은 섬세한 움직임이 어려웠다. 윤세연은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눈치챈 듯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아침이면 조용히 나의 방 문을 두드리고 따뜻한 차와 약을 챙겨주었다. 약 드세요. 소독약도 다시 발라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점심과 저녁 식사 때에는 내가 움직이기 편하도록 미리 식사를 차려놓거나 먹기 좋은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권했다. 한 손으로 먹기 편하게 음식을 잘라주기도 했다. 그녀의 보살핌은 거창하거나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잔잔하고 꾸준하게 진심이 담긴 손길로 나의 일상을 채워주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처음에는 그녀의 그런 행동이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졌다. 익숙하지 않은 관심과 배려가 나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모두 드러낸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영 불편했다. 평생을 홀로 버텨왔던 터라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모른 척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다. 말없이 건네는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조심스러운 손길 속에서 나는 조금씩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쉼터의 작은 등불처럼 나의 어두운 마음속을 은은하게 비추는 듯 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은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 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갈 무렵 우리는 쉼터 마당을 함께 거닐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상쾌했고 새소리는 평화로웠다. 비가 온 후라 공기가 더욱 맑았다. 나무들은 씻은 듯 깨끗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특별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내 옆에 있었지만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큰 위안이자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길게 뻗은 마당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윤세연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이 입을 열었다. 그 손 많이 아팠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가 기어코 나의 흉터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번 빗속에서의 사고 이후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영원히 묻지 않을 거라고 못 본 척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의 오랜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아픔이 아니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지난날의 기억, 깊은 후회와 자책,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고통이 뒤섞인 아픔이었다. 공사장 화재, 동료의 죽음, 나의 무능함.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나의 말들은 너무나 부족했다. 오래된 일입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나의 목소리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깊은 회한과 숨길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나의 모든 과거가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의 어깨 너머로 멀리 숲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나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질문하지 않는 그녀의 배려심에 나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아직 서로의 아픔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나만큼이나 깊은 슬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행동 속에서, 그리고 때때로 드러나는 희미한 미소 속에서 나 역시 그녀와 같은 그림자를 보았다. 각자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서 확인하는 듯 했다. 그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교감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우리의 사이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위로의 존재가 되어갔다. 나의 왼손에 감긴 붕대는 더 이상 나의 상처를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유대감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이제 우리는 쉼터에서의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인지하고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였다. 쉼터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림자들을 조금씩 마주하고 있었다. 아직 그 그림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존재가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는 순간이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전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떠 있었다. 비가 온 후라 하늘이 더욱 맑았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윤세연이라는 여성. 그녀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았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이 감사했다. 그것이 고마웠다. 어쩌면 이곳에서 나는 치유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나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와 함께라면. 윤세연은 나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떠한 말보다도 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나의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그녀의 존재는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 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나의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 깊은 아픔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망가진 시설을 보수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침이면 함께 텃밭에 나가 물을 주었다. 쑥쑥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후에는 쉼터 건물의 이곳저곳을 수리했다. 낡은 문짝을 고치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보수하고 새는 지붕을 막았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때때로 공기 속에서 마주쳤고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무언가를 건네줄 때 손이 스치면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함께 일하는 동안 흘리는 땀, 함께 바라보는 석양, 함께 듣는 새소리.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었다. 아침 공기가 서늘해졌다. 어느 날 저녁 낡은 쉼터의 공용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조촐한 식사를 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귀뚜라미 소리, 여치 소리. 가을이 왔다는 증거였다. 식사는 간소했다.
쌀밥, 된장찌개, 몇 가지 반찬. 하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윤세연이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나의 왼손에 난 흉터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듯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 상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멀리 창밖의 어둠 속으로 향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여기에 오기 전 강지훈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녀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나의 과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이는 그녀가 처음이었다.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니, 묻고 싶어도 분위기가 묻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잠시 컵을 내려놓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간신히 다독였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지난날의 기억들은 마치 잘 짜인 퍼즐 조각처럼 서로 얽혀 있었다. 그 퍼즐을 풀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다시금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수많은 밤을 홀로 뒤척이며 그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나의 흉터를 보았다.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았다. 이제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었다.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움직이는 것처럼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었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은 나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야심찬 포부와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다.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다. 젊은 날에 모든 것을 걸었다. 밤낮 없이 매달려 꿈을 키웠다. 현장에서 직접 일했고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다. 작은 성공들이 이어졌고 미래는 장밋빛으로 가득해 보였다.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조금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회사는 성장했고 직원도 늘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를 부러워했고 나의 선택에 찬사를 보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세상은 견고한 성처럼 굳건했다. 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패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했다.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불운이 겹치면서 견고했던 나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다. 너무 큰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욕심이 났다. 성공하면 회사가 크게 도약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무리해서 계약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이어졌고 나의 손에서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나갔다. 작은 문제가 생겼다. 자재값이 예상보다 높았다. 인건비도 늘어났다. 공사는 지연되었다. 위약금이 발생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를 홀로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를 떠나갔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다.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도 생계가 있었다.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도 결국 떠났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업은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회사는 문을 닫았다. 빚만 남았다. 엄청난 빚.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사람까지도요.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 미소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세연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판단이나 비난의 기색도 없었다. 그저 깊은 공감과 함께 찾아오는 슬픔만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이해하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사업이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의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더 현명했어야 했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날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다. 노후한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났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나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허우적대던 순간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려 애썼지만 결국 나의 왼손은 그 뜨거운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타는 듯한 고통, 살이 타는 냄새, 비명.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생생했다. 이 상처는 그때 생겼습니다. 나는 조용히 나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흉터는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의 눈은 그 흉터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흉터는 단순한 육체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실패, 나의 어리석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죄책감의 상징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그 흉터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나의 모든 과거와 실패를 다시금 떠올려야 했다. 나의 왼손은 나의 삶을 망쳐버린 증거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이 흉터는 저의 실패이자 죄책감입니다. 볼 때마다 그날의 고통과 후회가 저를 덮쳐요. 목소리가 점차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날의 기억이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나를 다시 옥죄어 오는 듯 했다. 그 고통을 다시금 마주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가슴 속에서 억눌러왔던 슬픔이 터져 나오려는 듯 울컥 치밀었다. 나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수많은 밤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아픔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윤세연은 나의 흔들리는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따뜻한 이해와 함께 짙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 눈가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은 듯한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위로의 말 한마디는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게 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평생 혼자 감춰왔던 것을 꺼내놓았다.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나의 고백이 끝나자 윤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나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맺히는 것을 보았다. 강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 역시 저의 지난 날이 떠오르네요. 윤세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의 왼손에 머물렀다. 마치 나의 흉터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발견하는 듯 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강지훈 씨의 상처만큼이나 깊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나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 또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깊은 상처로 가득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병든 가족을 간병하며 살았다고 했다. 어머니였다. 암 투병을 하셨다고 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병원과 집을 오가며 보냈다고 했다. 매일 밤낮 없이 가족의 곁을 지키며 간병에 헌신했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끝내 운명은 그녀에게 잔인했다. 오랜 투병 끝에 그녀의 어머니는 결국 그녀의 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날을 회상하며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가에는 투명한 물방울이 맺혔다. 겨우 참고 있던 슬픔이 이제야 터져 나오려는 듯 했다. 그 상실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아팠을 것이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녀의 삶을 온통 허망한 공허함으로 채웠을 터였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이 묻어났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터였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에게 더 이상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했다. 더 잘 간병했어야 하는데, 더 좋은 병원에 모셨어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더 잘했어야 하는데, 더 많은 것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하는 끝없는 자책이 그녀를 짓눌렀다고 했다. 그녀의 어깨는 그 무거운 죄책감으로 인해 한없이 축 처져 있었다. 그녀의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의 눈은 그녀의 흐르는 눈물과 흔들리는 어깨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도 나처럼 아팠다. 그녀도 나처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도 나처럼 외로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아픔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의 실패와 죄책감,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후회. 그녀의 상실감과 외로움,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우리 두 사람의 아픔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었지만 그 본질은 너무나도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 속에서 각자의 거울을 발견한 듯 했다. 그녀 속에서 나를 보았고 나 속에서 그녀를 보았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손을 뻗어 윤세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의 왼손은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손을 감싸 안는 따뜻한 위로의 손이 되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온기를 담아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함께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깊이 연결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위안으로 다가왔다. 이제 우리는 쉼터의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서로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점차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였다. 그것은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한 끌림이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분명 그런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이 피어나는 듯했다. 이 쉼터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갈 것만 같았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라면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나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우리의 손은 여전히 굳게 맞잡혀 있었다.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영원히 이렇게 함께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다. 우리를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다. 이제 우리는 함께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가 서로의 깊은 아픔을 보듬어주고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였다. 평화롭던 쉼터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은 예상보다 거셌다. 날씨는 며칠 전부터 수상했다. 하늘이 낮게 깔리고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다. 관리인은 태풍이 온다고 했다. 큰 태풍이라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태풍이 몰아쳤고 거대한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폭우는 낡은 쉼터의 지붕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밤새도록 몰아치던 비바람이 그치고 날이 밝았을 때 쉼터의 지붕은 처참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기와가 날아가고 석가래가 부러지고 천장이 무너졌다. 빗물은 천장을 뚫고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방바닥이 젖었고 벽지가 떨어져 나갔다. 쉼터 안은 엉망이었다. 물에 젖은 냄새,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강지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수리하나? 돈은 얼마나 들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예상치 못한 복구 비용은 쉼터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쉼터는 오래전부터 후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태풍 피해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관리인은 한숨만 내쉬었다.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고 했다. 자금이 부족해서 쉼터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른 거주자들도 불안해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는데 쉼터를 떠나야 하나? 그 소식은 강지훈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은 듯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지난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야심찬 포부로 시작했던 사업은 예상치 못한 실패로 끝났고 모든 것을 잃었던 쓰라린 기억은 여전히 그의 뇌리 속에 선명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는 강지훈을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다. 또 실패하는 거야. 또 모든 것을 잃는 거야. 이번에는 쉼터를 잃는 거야. 겨우 찾은 안식처를. 겨우 만난 사람을. 강지훈은 자신의 왼손을 부여잡았다. 화상 흉터가 새겨진 왼손은 마치 그의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표식 같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각은 그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견고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겨우 작은 안식처를 찾았던 이 쉼터마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강지훈의 마음에 깊은 무력감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부서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또다시 실패할 거야. 강지훈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없이 흩어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듯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잔인한 운명에 갇힌 기분이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가슴이 답답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윤세연 역시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녀에게도 쉼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강지훈을 만나 아픔을 나누고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쉼터가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그녀를 다시 과거의 상실감 속으로 몰아넣는 듯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그날의 외로움과 고통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또 혼자가 되는 거야.
또 사랑하는 것을 잃는 거야. 쉼터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윤세연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조용히 혼자서. 강지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두 사람은 각자의 어둠 속에 갇히는 듯했다. 강지훈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속에서 허우적거렸고 윤세연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던 상실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쉼터의 위기는 이들의 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피어나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간 두 사람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다. 각자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식사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강지훈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서진 쉼터의 지붕처럼 그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그는 공용식당 창가에 앉아 멀리 어둠이 깔린 밖을 응시했다. 차가 식어버렸다. 하지만 마실 생각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쥐고 있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윤세연이 조용히 강지훈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지훈의 굳게 닫힌 얼굴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가도 붉게 부어 있었다. 울었구나. 그녀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윤세연은 천천히 강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차분하고 따뜻했다. 강지훈의 차가웠던 손에 희미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온기가 그의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눈가에 투명한 물방울이 맺혔다. 겨우 참고 있던 슬픔이 이제야 터져 나오려는 듯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 씨,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은 얼어붙었던 강지훈의 심장을 울렸다. 혼자가 아니다. 그렇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그의 눈은 윤세연의 흐르는 눈물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강지훈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보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윤세연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왔다. 그는 오랜 시간 홀로 짊어졌던 짐의 무게를 떠올렸다. 혼자였기에 모든 것이 버거웠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윤세연이 그의 옆에 있었다. 그녀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도 두렵지만 그래도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업이 망했을 때도, 화재를 겪었을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윤세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요. 윤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잃었을 때,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지금은 강지훈 씨가 있어요. 저도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서로의 눈물이 뒤섞였다.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하지만 새로운 결의가 피어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왼손에 난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에게는 실패와 죄책감의 상징이었던 흉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윤세연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우리 함께 고쳐봅시다. 강지훈이 말했다. 지붕을, 쉼터를, 우리 함께 고쳐요. 윤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쉼터에는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강지호는 망설임 없이 파손된 지붕 위로 올라섰다. 높았다. 위험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의 왼손은 더 이상 면장갑이나 옷소매에 가려져 있지 않았다. 흉터는 선명했지만 이제 그것은 그의 몸의 일부이자 그가 걸어온 삶의 흔적일 뿐이었다. 감출 필요가 없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힘껏 망치를 휘둘러 낡은 판자를 떼어내고 새로운 재료들을 지붕 위에 올렸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일하는 것이 기뻤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윤세연은 지상에서 강지훈을 도왔다. 그녀는 필요한 도구들을 제때 건네주고 잠시 쉬는 시간에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넸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곧 끝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강지훈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다. 지붕을 수리하는 동안 그들의 손은 때때로 스쳤고 그때마다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전해졌다. 다른 쉼터 거주자들도 도왔다. 관리인도 함께했다. 모두가 힘을 모았다. 쉼터를 살리기 위해 함께 땀 흘리며 쉼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강지훈과 윤세연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있었다. 쉼터의 지붕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더욱 환하게 타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오랜 노력 끝에 쉼터의 지붕은 완벽하게 복구되었다. 빗물은 더 이상 새지 않았고 햇살은 다시 쉼터 내부를 환하게 비추었다. 쉼터는 강지훈과 윤세연의 노력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곰팡이를 제거하고 벽지를 새로 발랐다. 바닥을 말리고 환기를 시켰다.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해졌다. 해질녘 황혼의 노을이 붉게 물든 쉼터 마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강지훈은 조용히 윤세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왼손에 난 흉터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았다. 그것은 윤세연의 따뜻한 손을 감싸 안는 강지훈의 일부가 되었다. 윤세연 씨, 강지훈이 말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윤세연이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강지훈 씨가 있어서 저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미소에는 지난날의 아픔을 이겨낸 용기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쉼터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강지훈과 윤세연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쉼터의 이름처럼 위로이자 재시작을 상징하며 따뜻하게 마무리되었다. 황혼의 노을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삶을 조용히 약속했다. 평생 함께합시다. 강지훈이 말했다. 네, 평생 함께해요. 윤세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키스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쉼터의 하늘에는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생각했다. 우리의 미래도 저 별들처럼 빛날 것이라고.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그날 밤 쉼터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평화. 고난이 끝난 후의 평화. 그리고 사랑이 시작된 후의 평화. 강지훈과 윤세연은 손을 맞잡은 채 쉼터로 들어갔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상처를 딛고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 삶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을 계속 보고 싶다면 백년 드라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